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임원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 네. 항상 일요일에는 역사와 어떤 이 지나갔던 어떤 영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새겨 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바하에 대해서 하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저 그냥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정말 이게 저로서는 참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그 공부에 이제 매달리면서 좀 이렇게 불안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제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은 좀 다들 좀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흐 음악을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도 광고나 영화 등에서 뭐 단골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특히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교음악으로 물론 이제 바흐가 독일 출신으로 루터파 신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 음악 이제 뭐 어떤 게 듣게 되시면 이제 많이 듣게 되고 게다가 또 이제 뭐 어떤 면에서 신화적인 존재가 돼버려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음악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첼로 연주자로 유명한 이제 파블로 카잘스라는 이제 사람이 소년 시절에 이제 정육점에 이제 이제 고기를 사러 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웬 악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악보를 가지고서 자기가 첼로를 연주해 보니 그게 무반조 첼로 모음곡이다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 전설처럼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만큼 잊혀졌던 음악가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실제로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아신다면은 좀 그 바의 음악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저도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실제 상과 좀 연결시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음악의 어떤 느낌이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으실까. 우리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음악 공부를 할 때 음악도 시험 쳤어요. 네네네. 우리 어릴 때 이론 시험을 쳤습니다. 네네. 그때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 했지. 네. 바흐라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독일어로 BACH면 허 발음이 맞죠. 네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바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뭐 바흐라고 이제. 일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즘에 또 세바스찬도 뭐 독일식으로 제바스티안 뭐 이렇게 풀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바스티안. 예. 제바스티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그 뭐 학교 다닐 때 독일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도 어릴 때 당연히 초등학교 이럴 때는 바하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청년이 되니까 바흐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재미있는 하여튼 분위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흐는 1685년에 이제 그 독일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바흐라는 이제 가문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바흐가 태어나기 전 200년이 넘도록 음악에 종사했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1685년이면은 아직 이제 시민 사회 이제 부르조아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성립된 게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가가 예술가보다는 장인으로 취급받았던 시대. 중세 시대 때는 그냥 장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개인 연주회를 한다거나 또 어떤 작곡을 하면 또 어떤 뭐 악보가 출판이 돼서 이런 사실 시대는 전혀 아니었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떤 그 교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왕가의 어떤 전속 음악가로서 이제 활동하는 정도 이제 그런 정도였고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근대에 진입한 시대였지만 봉건적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던 시대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시대고. 그러니까 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110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사람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통일된 국가도 당연히 아니어서 또 유럽의 이류 국가였고 이제 바하는 또 그 중에서도 아이젠하우, 아른슈탄트 저도 뭐 도시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지금도 아마 인구 10만, 20만 정도의 다 그 중소 규모의 도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변방인 독일. 근데 그 독일에서도 변방에서 태어나서 어떤 중심, 뭐 베를린이나 비엔나나 이런 중심부로는 진입하지 못한 그런 음악가였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9세에 이제 어머니를 잃고 10세에는 아버지를 잃어서 형들의 도움으로 이제 유년 생활을 보내다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무료 기술학과에서 이제 음악 공부를 계속하다가 이제 17세에 졸업을 해서
했더니 이제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바이마르 궁정악단의 단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703년 8월 9일 경에는 이제 아른슈타트 성 보니파치우스 교회에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채용되는데 이제 뭐 바하가 뭐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큰 유명세는 이제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르간 연주자는 꽤 유명해서 이제 각 도시마다 뭐 오르가니스트를 뭐 새로 선발한다거나 새로 이제 오르간을 이제 만드는 거에 뭐 기술 자문, 연주 자문 이런 것도 해줬다고 하고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봉건적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른슈타트에서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채용돼서 일을 하다가 1706년 2월경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아른슈타트 성직 회의록에 기재된 바흐의 제목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너무 현란하게 연주하여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다음에 예배에서 오르간을 너무 길게 연주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지겹게 했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이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이제 좀 음악이 이제 너무 좀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뭔가 좀 음악이 복잡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마 징계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삐었는지 이제 갈등 속에서 이제 사직을 한 후에 이제 밀화우진이라는 도시에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다시 이제 채용이 되고 이제 1707년에 이제 마리아 바르바라는 육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또 이게 바흐 하면 또 이게 아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흐가 첫 번째 부인한테는 7명의 아이를 재혼을 해서 13명의 아이를 낳아서 총 20명의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뭐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이니까 성년으로 성장한 거는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게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를 이제 보시면 이제 모차르트가 막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레오폴트가 막 만류하는 편지 속에 이제 뭐 아이들만 주렁주렁 낳아서 고생만 직살나게 한다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아마 그 작가가 바흐에서 어떤 생에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얻은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당시 이제 봉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신앙심을 강조하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킨다는 이제 경건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이제 위축되었다고 하면서 1708년 6월 25일에 또 여기를 사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바하의 편지가 남아 있다고 사직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현재 저의 생활은 고삐파이 짝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집세는 한 번밖에 내지 못했고 생필품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입하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그저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예술가가 이제 사실 노동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제 풍족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마르 공국의 이제 악장으로 나름 이제 취임을 해서 여기서 이제 궁정악가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명성도 좀 얻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었지만 결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721년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1720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결국은 이제 그 공작이 국왕 같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서 또 권력 관계에 밀려나서 결국은 1722년에 지금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음악 감독 그래서 1750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제 라이프치히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도 지금의 어떤 뭐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나는 그래서 바흐가 되겠죠. 교회 음악이 정돈되고 제 몫을 감당하려면 연주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해야 하며 가곡풍의 음악은 안 되고 청중이 예배할 마음이 나도록 도와주는 음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이라고 했지만은 저거가 바흐 보고 사인하라고 한 거죠. 예, 그게 아마 라이프치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전시를 해가지고 되는데 내용이 빽빽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2항에 보면 나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도시를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의 어떤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직까지 이제 그 시민들한테 거주 이전이라든가 이런 자유가 없었다는 거 봐야 되는 거. 완전 종속적인 굉장히 종속적인 지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음악하면서 너의 독창성을 발휘하지 말고 마라. 그냥 니는 교회에 그냥 찬송이나 그냥 해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창조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앞서 말드린 것처럼 마치 오르간 연주자는 상당한 이제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제 비교되는 인물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핸델인데 뭐 핸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 핸델도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았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화려한 명성 속에서 특히 이제 가장 이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음악 같은 경우인데 그 음악이 제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핸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 같은 이제 오라토리오가 오페라의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작곡을 했고 바흐는 뭐 참고로 한 곡도 그런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같은 걸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그 악단이 그렇습니다. 이 관현 악단이나 뭐 이런 이 악단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할 그렇습니다. 역량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영화로 치면 헐리우드에서 이제 한 핸델은 한 1억 제작비 한 1억 달러 이상의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를 이제 연출하는데 이제 바하는 한 뭐 500만이나 1000만 불 이하의 독립 영화만 이제 제작하는 그런 정도의 격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혼한 이 부인이 음악에 대한 몰이에 때문에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해서 아마 어지간히 바가지에 시달렸던 것 같고 라이프치히로 이 이사를 간 것도 애들 교육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제 그래서 라이프치히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바하와 관련된 뭐 성 토마스 교회라던가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그 부분이 다 바하의 이제 그 흔적돼 있다 그래서 꽤 유명한 곳인데 그러니까 결국 정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바하란 사람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이제 관리부장 역할, 이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 같으면요, 뭐 인사, 법무, 재무 뭐 이런 쭉 구분이 돼서 뭐 부장도 있고 뭐 임원도 뭐 CFO도 있고 CEO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부장 한 분이 이제 뭐 법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재무도 하고 격리도 하고 뭐 정책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런 정도. 그래서 급여 문도 봤을 때 이제 뭐 궁핍하거나 아주 가난하진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어난 아이가 20명이나 됐고 급여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코 넉넉한 적이 없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평범하게 정말 어떤 면에서 평범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다가 1750년에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후대 죽은 다음에 이제 후대 이제 음악의 아버지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제 아들인 요한 크리스탄 바흐라 이제 아들 중에 이제 셋째 아들인가가 이제 당대에 그래도 17세기 후반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그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바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요한 제바스티안 그 아버지 바흐가 아니라 아들 바하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음악을 이제 악보로 출간도 하기도 하다가 어쨌든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18 이제 죽은 이후에도 1750년 바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제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바흐라는 존재들이 다 좀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다가 1802년에 독일의 음악사학 학자인 포르켈이 이제 바흐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정말 또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이제 아마 그 바이올린 협주로 이제 유명한 맨델스존 이 맨델스존 유태인은 그 부호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문적인 이제 음악가처럼 되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바흐를 연구를 해서 1829년에 마테 순환곡을 공연하면서 이제 정말로 유럽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예수 인간의 소망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그 이제 당연히 이 바흐 노래 중에 20세기 들어갔고 아주 대중적으로 된 지선상이 아니라 그게 이제 바흐의 관현악 모음금 3번 라 장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이 원래는 이제 이 바이올린 곡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그 19세기에 바이올린 한 연주자가 바이올린 피아노로만 하게끔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G선 하나로 연주하게끔 해서 G선상의 아리아로 이제 이 편곡을 해가 바꿨는데 참 놀라운 거는 1723년에 이 곡이 쓰여졌는데 지금 300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들었을 때도 어떻게 저런 곡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라이프치 이제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좀 뭐 아주 뭐 궁핍하진 않지만 저가 좀 적은 연봉에 그 우리 아마 요즘으로 치면 아마 연봉 한 5천만 원인지 6천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이제
뭐 매주 있는 예배의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 토마스 교회 같은 경우 지금도 소년 합창단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년 합창단을 이제 노래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그 개신교 칼빈파 개신교하고 달리 또 루터파는 약간 또 카톨릭적 요소가 남아 있어서 라틴어로 또 노래를 부르야 되니까 또 아이들한테 라틴어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시에 소속된 음악가다 보니까 뭐 시장이나 유력 인사들한테 뭐 장례식이 있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그럼 또 이제 음악도 적극해서 연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무슨 자기 어떤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음악이라보다는 정말 그냥 직업으로 매일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그때 음악의 애호가는 교회나 그렇습니다. 교회 음악이거나 네. 귀족 안 그러면 귀족 음악이거나 네. 귀족의 개인 행사 음악 그렇습니다. 딱 그거 그거 정도밖에 정도였던 없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대중들은 일반 서민이나 일반 백성들은 이 음악에 접할 필요가 없는 시대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이고 미술이고 모든 문화가 이 중세 근대 이제 국민 국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대중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귀족만을 위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만을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음악을 작곡했는데 이 지선상의 아리아 같은 이런 명곡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이 사람 영혼이 굉장히 내가 볼 때 그러니까요. 자유로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바하가 쓰는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어떤 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쓰듯이 이제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거는 그런 것인데, 근데 그 시 공무원이 쓰는 공문서에 뭐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바흐의 음악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평균율 클라비어 뭐 7집이라든가 앞서 들은 이제 첼로 모음곡지 같은 경우 대부분은 또 어떤 음악들이냐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들 가르쳐야 되니까 연습곡들을 이제 쓴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굴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곡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좀 찌든 일상의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대의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경우, 특히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서 마치 막 모차르트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도 모차르트만 해도 개인에 대한 인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 꽤 인정을 받으며 상당한 부도 이제 얻었던 반면에 바흐는 진짜 완전히 그냥 그 예속된 조직원으로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신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 장인으로서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한 것이 이제 후대에 인정을 받아서 정말 음악의 아버지라는 뭐 좀 적당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핸델은 이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는 이제 중세 그 고전 음악, 클래식 이제 중에서도 대중적이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어떤 행사용 음악가처럼 네. 이렇게 해석돼서 현대의 의미에서는 핸델 노래는 좀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나 하지 좀 그렇잖아요. 좀 대중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좀 개인으로 핸델 음악을 네. 들어보는 사람은 네. 내가 볼 때 이 뭐라고 합니까? 뭐 요즘 이 음방 파일을나 안 그러면 뭐 레코드 판을 통해서 핸델 음악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바흐는 사실상 좀 모차르트에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현대적으로 예. 들어도 어색하지가 않죠. 아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실은 재즈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런 바흐의 곡들 편곡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많이 활동들을 해왔고. 프로콜 할럼 노래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화이트, 네네. 세이드 오브 페일, 네. 그 노래도 이거 지선상의 아리아에서 맞습니다. 영감을 따왔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코 그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화려하지 않고 철저히 무명의 삶 속에서 그래도 자신의 어떤 천직이라 생각했던 음악에 몰두를 한 것들이 또 그래서 다 파묻힐 뻔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가치가 발견되어서 이제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 거듭 말씀드린 음악의 아버지 내지는 어쨌든 음악, 저도 많은 사람들 뭐 음악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바흐에 대한 경외감은 뭐 그건 일치한 어떤 뭐 상관없이 일치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뭐 가깝게는 총선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꼴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 이게 뭐 한심하고 화딱지나고 할 일이고,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될런지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역사를 같이 보면서도 뭐 병자 오른 시기라던가 뭐 한일이 이제 조선이 망할 때라던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병자 오른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최명길 같으신 분이라던가 한 이제 뭐 그래도 조선이 망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조선을 개혁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목을 던졌던 뭐 김옥균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 참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깨어 있던 사람 분들이 계셨구나, 왜 이런 분들이 실패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바로 잡아가는 어떤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인데.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장님이나 이제 저나 이제 앵글이 불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바뀌고 하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대한민국이 절단나고 정말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뭐 의미가 클 수도 있지만 이런 뭐 앵그리 블루 집회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고민도 하고 또 목소리 높이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뭐 문재인이나 뭐 대깨문이라고 앉았고 내지는 뭐 이재용 회장 만세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정신나간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그 수가 얼마 안 되고 뭐 좀 힘이 약해서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다가오는 미래를 걱정하고 후손들을 걱정하면서 보다 나은 나라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 애썼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망하면 망하는 대로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후손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음악의 힘은 위대한 게요. 그 6.25 때 음악과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네네. 그 화물차에 실려 가지고 일사후퇴 때 전부 그냥 이 끝없이 후퇴를 할 때 그 추운 겨울날 화물차에 실혀서 가다가 서다가 사람이 뭐 그야말로 진짜 미래를 한치도 기약할 수 없는 아수라장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젊은이가 룩색에서 네. 출근기를 꺼내갖고 네. 그때는 돌렸잖아요. 네네네. 레코드판을 하나 올리더만은 음악을 틀었대요. 그러니까 그 비난판에 그 시끄럽던 어떤 기차 안이 조용해지더만은 음악을 다 듣고 나더만은 음악이라고는 생판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한 노인네가 그 음악 한 번만 더 들려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지선상의 아리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변화는 역사가 이렇게 이제 혼란할 때 또 당 시대에서 바흐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생존하기에 급급한 이 정말 온갖 오욕과 또 그 잘 나가던 어떤 궁정 악사들도 있었을 건데 거기에서 형편없이 시대에 밀렸겠지만은 결국 시대는 그 사람의 이 음악을 지금 가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추앙하면서 네네. 이 현대 음악의 아버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무명이었는데 결국은 긴 싸움에서 바흐가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결국 지금 이런 이 우리 한국의 지금 이 혼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 최소한 양심의 근거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이 바의 스토리를 보면서 네.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봤던 대우에 비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수많은 곡들을 이렇게 쓰고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우받던 만큼 그냥 기술자로서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는 별개로 음악이라는 예술원을 정말 연주할 때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짧게 해라, 니 뭐 주간을 넣지 마라라는 온갖 지금 진짜 굴욕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음악적 창의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각자 위치에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알아줄 사람들이 있다. 못 알아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예. 뭐 다른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